어제 이어서 오늘은 외국 뉴스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코베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해서 CFTC, 선물거래위원회죠. 여기에 독점 권할권 부여에 매우 지지한다. CFTC가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해서 독점 관할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이게 부여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요거를 알고 가셔라고 제가 뉴스를 띄워드렸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증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법에 대해서 뭔가 시비가 붙었을 때 얘네는 증권이 아니다. 카테고리가 상품에 분류가 돼서 증권법의 저지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은 법규가 증권법에 저촉받지 않는다.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 더 요 CFTC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를 인지시켜 드리려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증권의 국경 간 거래를 12월로 연기했다는 건데,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10개의 아프리카 증권 거래소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것도 되게 큰 뉴스입니다. 그걸 아프리카 내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고, 그걸 갖다가 거래하는 거를 12월로 일단 연기를 했다. 아프리카가 크립토도 그렇고요.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빨리 진보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들로는 기존 금융권이나 이런 걸 짚고 넘어가기에는 시스템적으로나 제도화나 그렇고 블록체인 기술로 좀 퀀텀 점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금융적으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좀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뉴스를 담아봤고요.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 DZ뱅크가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크립토가 절대로 허상의 가상 자산이라고 하네. 가상이 아니라는 거죠. 가상을 얘네들이 뭐하러 취급하겠습니까? 이런 각국들의 움직임이나 동태를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고객 수요에 따라서 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DLT죠. 분산 원장 관련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CBDC로 유럽중앙은행이 발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결국 이제 CBDC까지도 연결되어 있다. 독일에서 움직임이 좀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토큰화된 상품 거래소 TZRX, 이게 할랄이라서 이슬람 쪽 문화권이고요. TZRX에 상품을 올린다는 겁니다. 이 상품이 어떤 게 올라가냐면, 그죠? 첫 번째 상품은 골드 앤 실버 스탠다드, 토큰화된 금과 은. 이게 다이아몬드 스탠다드라는 업체가 그렇게 진행하는 거 저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죠. 금과 은도 마찬가지로 토큰화돼서 거래가 되고 이제 자유롭게 거래가 될 거다라는 건데, 금도 실제로 실물로 이렇게 하다가 2004년도인가요? 그때쯤에 금 ETF가 생기고 나서 금의 가격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천정무지로 솟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사람들은 편리한 걸 당연히 따라서 가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슬람권에서 이런 거래소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려봤고요. 이 거래소에 한번 들어봤어요. 여기에 TZRX, 세 번째 TZRX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 페이지인데, 월렛을 이제 넣으면 금, 은 관련된 이런 광물에 대한 것도 토큰화된 거를 사고 팔 수 있다는 거고요. 비용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 사고 파는 거 자체가 저희는 금, 은, 금빵, 금 거래소 이런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뛰어넘을 아주 큰 유동성을 가져다 주는 혁신적인 거래 방식이 곧 지원이 될 거다. 어떻게? 증권형 토큰 위에서 거래가 될 거다 라는 거. 여기 토큰이라는 거래소도 굉장히 큰데, 제가 시즌 1에서 많이 소개를 드렸었죠. 이 토큰이라는 거래소가 크립토 자산 거래소 세트라와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디지털 증권,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해서 오스트리아 라이센스도 받았고, 디지털 증권에 대한 표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표준이 되고 있다, 저게 표준이 되고 있다는 지나봐야 아는 얘기고요. 많은 것들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큰이는 증권형 토큰을 전문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거든요. 증권형 토큰 전문 플랫폼도 원래 목적대로 증권형 토큰만 거래하는 거래소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크립토 거래소들과 손을 잡고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크립토 거래소까지 같이 적용을 해서 유동성을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래소들이 아이넥스나 티제로나 이런 좋은 거래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큐리타이즈, 해밀턴 레인하고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요. 글로벌 사모시장 투자회사 해밀턴 레인하고 사모시장의 이 펀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증권형 토큰 시장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마 EP거든요. 대마 관련된 이런 산업이나 그런 회사의 증권형 토큰으로 공모를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하는 형태를, 여기도 토큰이네요. 토큰이가 요새 바쁘네요. 토큰이에 상장을 할 거다. 대마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지만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대마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 증권의 토큰을 통해서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첫 번째 시즌에 첫 번째 영상, 맨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생길 수 있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하시고 살펴보시라고 제가 이런 뉴스들을 계속 가지고 오는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관심 있으면은 좀 더 파보셔도 좋고요. 여행, 배달, 우리나라 같은 걸로 따지자면 쿠팡이나 마켓컬리, 요기요, 하나투어 이런 게 다 합쳐진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관련해서도 STO를 한다. 이런 분야들도 증권형 토큰으로 펀드레이징을 하고 회사를 확장하거나 투자를 받고 투자자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합니다. HQLA, JP모건, 오네라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자주 눈에 띄는 회사가 있으면 한 번쯤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개 서로 다른 DLT, 그러니까 분장 원장 기술 플랫폼에서 트랜잭션을 실행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하도록 시연을 했다라는 뉴스고요. 이것도 되게 좀 업계에 있는 분들은 흥미로울 수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게리 겐슬러가 대부분의 암호화 토큰이 증권이라고 주장을 했다. 법은 분명하다. CNBC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완전하고 공정하며 진실한 공개가 필요하고 이게 우리 자본시장 거래의 핵심이다. 대부분의 토큰, 한 만여 개의 대다수가 증권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분이 잘리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지금 의장으로서 지금 돌아다니는 토큰들, 코인들 대부분 다 증권이야 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었고요. CFTC와 협력하는 SEC 관련해서 겐슬러는 뭐라고 했냐? SEC나 CFTC에 구분되거나 모두 등록해야 될 사업자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고, 요 뉴스가 SEC 내부에서도 이렇게 뉴스화 됐어요. 만여 개의 토큰 중 대다수가 유가증권이라고 생각을 한다. 증권법 적용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 SEC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규제를 낼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법규까지 낼 건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긴밀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부분은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갑자기 들이닥치면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제가 항상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긴밀하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이라도 확실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합니다. 아직까지는 막 우리나라까지 법규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외국의 움직임이 이렇다 그러면은 냄새가 조금 쎄한데 라고 느끼신다면 그에 따라서 움직일 준비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XY 바이본 디지털 여기서 STO로 500만 불의 자금 조달 제안을 발표했다. 이게 어떤 회사냐 보이시죠? 생명과학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죠.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고요. 이런 생명과학 분야나 이런 데서도 STO나 이런 게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준비를 한다. 온 사방에서 난리죠.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만 해도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증권형 토큰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몸으로 계속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 속도가 빨라짐을 저는 느끼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지금 증권형 토큰 분야가 얼마나 빨리 성장할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레이븐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아메리칸 필름이라고 독립 영화 제작자 및 작곡가를 위한 블록체인 등록 웹사이트를 도입했다. 아메리칸 필름이 생긴 지가 오래된 데는 아니에요. 요 아메리칸 필름 컴퍼니가 2008년도에 설립된 영화 제작사고요. 캘리포니아에 등록을 했고 뭐를 하는 데냐면 회사 홈페이지거든요. 컨텐츠 제작자한테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고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단편 독립 영화나 이런 거 영화를 제작하면 자금 펀드레이징을 도와주고 그리고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관련돼서 소송을 해준다. 그런 거죠. 그런 회사가 아메리칸 필름이고요. 아메리칸 필름이 자기들한테 일단 블록체인 등록을 해라. 이 저작권 내 거다라는 걸 등록을 해라. 등록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증권의 토큰을 올리는 그 프로토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트럼블랙 잘 아시죠? 레이븐 코인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트럼블랙이 얘기를 해서 트윗을 달았더라고요. 이 레이븐 코인 자체가 비트코인을 포크해서 나온 코인이고요. 여기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출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게 돼서 기쁘다라고 하잖아요. 내장되어 있는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잖아요. 이 DNS와 같이 이름 등록을 해가지고 블록체인 공간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출처 증명 기능을 허용한다.
레븐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이런 독립 영화 제작자나 작곡가들 그런 분들이 자기 저작권이나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라는 거고, 이런 등록하는 게 실제로 이제 많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제가 계속 자주 레븐 코인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투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는 저는 이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뭐 세력들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하진 않은데 그것 자체에 대한 가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트코인이 처음에 가치가 있었습니까? 사실 투기였죠. 근데 처음 시작 비트코인 피자 데이라는 게 있잖아요. 5월 달에 피자를 그때 2만 개인가요? 1만 개인가를 주고 그 피자를 구입을 했잖아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의 그 가치가 증명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레이븐도 그렇습니다. 레이븐은 등권형 토큰 프로토콜로서 가치를 인증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이븐이 뭐니까 무조건적으로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얘가 지금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경우죠. 블록체인에 등록을 왜 한다? 증권으로서 이 회사가 이런 걸 한다고 했잖아요.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소송이나 뭐 펀드레이징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증권으로서 레이븐 코인이 프로토콜의 기능으로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소유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활성화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 버닝 시스템도 있으니까 뭐 토큰이 500개를 태워야 된다 아닙니까? 계속 태워지고 실제로 올라간 것들이 많고, 이런 소송이나 뭐 펀드레이징에서 활용이 되면 그 가치를 그때 인정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가치가 인정을 받으면 지금의 가격 같지는 않겠죠. 비트코인만큼 올라간다고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고요. 가치를 어떤 코인이다 토큰이 자기들이 만든 목적이 백서에 보통 나와 있잖아요. 그럼 백서에 맞게 올바른 가치를 낼 수 있도록 성장을 하면, 지금은 굉장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VC나 PE 같은 애들이 시장을 쥐고 흔들 수는 있지만, 뒤에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 시장이 커지면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레이븐 코인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게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런 데서 가치를 증명하는 거를 봤으면 하네요. 그리고 이 아메리칸 필름이라는 회사도 재밌어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사실 뭐 뮤직하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증권인이 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럼 빨리 증권이면 증권이라고 잔정을 짓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컨텐츠 제작자나 독립 영화 제작자들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의 이런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활성화시킨다면 우리나라 문화 산업도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많이 생겼으면 하고요. 관련해서 뭐 오퓰러스 코인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증권화된 뭐 NFT든 뭐가 됐든 형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증권으로서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 증권형 토큰 전문 유튜버로서 제 입장은 활성화가 잘 됐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긴 시간,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댓글에 항상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도움이 되고 힘이 납니다. 그분들 맨날 달아드리는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한 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